복자가 45년간 준비한 축사 편지를 손에 쥐고 예식장 무대로 천천히 걸어간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초라한 한복 차림의 복자를 수군거리며 바라본다. 성우가 급히 달려와 복자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친다. 엄마, 그냥 꺼져. 복자의 손에서 축사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성우야 사랑한다는 글귀가 펼쳐진다. 예식장이 순간 얼어붙고 복자는 충격에 빠져 혼자 예식장을 빠져나간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도 가슴 저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오래된 시장 골목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나복자는 좁은 단칸방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45년간 쌓인 고단함이 주름 깊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지만 복자에게는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도 김밥 200줄은 싸야겠네.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지단까지. 모든 재료는 전날 밤 정성껏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시금치는 소금물에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치고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살짝 볶아두었죠.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붙여서 곱게 채 썰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손목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김밥을 수천 번 말아온 흔적이 남아 있었죠. 45년 전 20살이던 복자가 처음 김밥을 말 때만 해도 서툴러서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눈을 감고도 완벽한 김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죠. 김 한 장 한 장을 펼쳐놓고 밥을 고르게 펴바르는 복자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김밥이 터지고 너무 적게 올리면 맛이 없어지죠. 정확히 120g, 복자만의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그 위에 재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올리고 긴발로 단숨에 말아 올리는 모습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우리 성우, 이번 달에 대기업 과장 됐다지. 엄마가 그래도 잘 키웠다. 복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도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가난한 단칸방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는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회사원이 되었으니 세상 모든 엄마들 중에서도 자신이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과장이라니 복자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우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도시락을 싸주었던 기억들. 다른 아이들은 급식을 먹어도 성우만큼은 엄마표 도시락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을 다했죠. 김밥, 주먹밥, 볶음밥, 비빔밥까지. 아들이 질리지 않도록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성우야, 도시락 맛있었니? 응, 엄마. 우리 반에서 내 도시락이 제일 맛있대. 그 말 한마디면 복자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오전 6시 복자는 손수레에 김밥을 가득 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30년째 지키고 있는 자리, 시장 입구 모퉁이 작은 좌판이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30년이면 강산도 3번 변한다는데 복자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죠. 김밥 아줌마 왔네.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네,
금방 싼 거예요. 오늘은 시금치가 특히 신선해요. 복자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김밥을 팔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이 김밥 비법이 뭐예요? 다른 데랑 맛이 달라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정성이죠. 우리 아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복자의 대답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정성이 맛으로 전해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복자는 또 다른 일터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이었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복자는 또다시 아들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우가 좋은 회사 다니니까 이제 곧 장가도 가겠지. 그럼 엄마도 며느리 얻고 손자도 보고. 설거지하는 손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현장 일꾼들의 식사 그릇을 치우며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우는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야.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된 노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복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하루 벌어온 돈을 세어보는 시간만큼은 즐거웠습니다. 3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2만 원은 성우에게 보낼 생활비로 따로 봉투에 넣어두었죠. 아직도 아들이 넉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복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둘이서 꼭 안고 찍은 사진이었죠. 7살이던 성우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복자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성우, 엄마 덕분에 잘 컸지? 복자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꿈을 속삭였죠. 결혼식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다. 그게 엄마 소원이야. 45년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복자에게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복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며느리와 턱시도를 입은 성우, 그리고 그 앞에서 축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복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45년간 품어온 가장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복자는 평소와 같이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우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보통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벌써 열흘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자는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밥을 말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몇 번이나 성우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바쁜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엄마란 게 그런 거잖아요. 걱정은 되지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는 게 말이죠. 우리 성우,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나?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밥 한 줄을 또 완성했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택배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나복자님 계세요? 등기 우편이요. 복자는 깜짝 놀라며 달려나갔습니다. 등기 우편이라니 무슨 일일까 싶었거든요. 평생 등기 우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던 복자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받아보니
발신인이 바로 김성우였습니다. 복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성우가 편지를 보냈네. 복자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나온 건 편지가 아니라 예쁜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카드였죠. 복자는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 읽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김성우 서미진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식이라니, 꿈에 그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구나. 복자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45년 동안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보람이 이제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결혼식 청첩장에는 보통 양가 부모님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 카드에는 신랑 측 보호자라는 애매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니 복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보호자인가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네. 이제 정말 우리 성우도 장가가는구나. 복자는 카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부 이름은 서미진. 예쁜 이름이네 하고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성격은 어떨까? 우리 성우를 잘 챙겨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복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복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결혼식에 갈 일도 없었던 복자에게는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어봐도 낡은 작업복과 평상복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한복집을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한복집이었죠. 간판부터 낡아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작은 가게였지만 복자에게는 갈 곳이 거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입을 한복 좀 보여주세요. 복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은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몇 벌의 한복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곱고 화려한 한복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복자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평생 이런 고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듣고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저렴한 것도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복자가 한 달 벌어야 겨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혹시 좀 더 저렴한 건 없을까요? 복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아들 결혼식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구석에서 한복 한 벌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전시용으로 쓰던 건데 좀 낡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20만 원에 드릴게요. 20만 원. 복자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혹시 할부로 살 수 있을까요? 복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었습니다. 71살 나이에 한복을 할부로 산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복자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붉은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 비록 중고품이었지만 복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내 생애 첫새 한복이네. 복자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운 옷을 입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복자는 한복과 함께 예단으로 줄 금반지도 샀습니다. 물론 진짜 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이걸로라도 마음은 전해지겠지. 복자는 작은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껏 축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우를 낳아 기른 지 벌써 35해가 되었습니다. 복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며느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감사한 마음까지 모든 게 담긴 진심 어린 축사였습니다. 글씨는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내일 결혼식이지? 엄마가 축사도 준비했어. 그런데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엄마, 내일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만 있어. 괜히 사람들 앞에서 나 창피하게 하지 말고. 복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창피하게 한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창피해? 내가 평생 너 위에 산 건데.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신부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이라고. 내 앞길 막지 마. 성우의 말은 복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앞길을 막는다니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복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니? 복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어줘. 부탁이야. 성우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축사 편지가 들려 있었죠. 우리 성우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첫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를 읽을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록 축사는 할 수 없더라도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다시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내일은 아들의 결혼식. 평생 꿈꿔온 그날이 드디어 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복자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복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죠.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난 거였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 45년간 꿈꿔온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저고리를 입고 자주색 치마를 둘러매니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던 복자가 이렇게 곱게 차려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오늘은 성우 엄마가 아니라 신랑 어머니구나.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고무줄로 대충 묶고 다녔는데 오늘만큼은 예쁘게 쪽을 접보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71세 할머니가 아니라 품이 있는 어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복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줄 선물도 챙겼습니다. 금반지와 함께 직접 만든 김치도 준비했죠. 우리 집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며느리도 좋아할 거야. 복자는 김치통을 예쁜 포장지로 싸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죠. 오전 10시 복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생 강남에 와본 적이 거의 없던 복자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까지. 우리 성우가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복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했죠. 복자는 자신의 모습이 바닥에 비치는 게 신기해서 자꾸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복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김성호 서미진 결혼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자는 현수막을 보며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꿈이 아니구나. 복자는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어색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공간, 수백 개의 의자들, 그리고 무대 같은 단상까지. 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우가 정말 대단한 결혼식을 하는구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을 보니 복자는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신부 쪽 하객들은 특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차림에 번쩍이는 보석을 달고 있었죠. 남자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 같았습니다. 복자가 들고 온 김치통과 소박한 선물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복자는 김치통을 품에 꼭 안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자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호기심 어린 시선, 때로는 동정 어린 시선까지. 그때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성우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복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성우는 복자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복자에게 다가왔죠. 엄마, 여기 앉으면 안 돼. 저쪽 뒷자리로 가. 성우는 복자의 팔을 잡고 예식장 뒤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죠. 복자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왜 뒷자리에 앉아야 해? 엄마는 신랑 어머니인데.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더 편할 거야. 조용히 앉아 있어. 성우는 복자를 뒷자리에 앉히고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복자는 혼자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앞쪽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복자처럼 소박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서미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미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복자는 며느리의 모습에 감탄했죠. 우리 성우가 정말 예쁜 신부를 만났구나. 복자는 서미진에게 인사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엄마예요. 복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서미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어머니, 옷이... 서미진은 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림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이거 며느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복자는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엄마가 직접 담갔어요. 그런데 서미지는 김치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맙지만 오늘은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와서 서미지는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불렀죠. 여보, 잠깐 와봐. 성우가 다가오자 서미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런 모습으로 다니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복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성우는 머뭇거리다가 복자를 다시 뒷좌석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조용히 지켜보자. 응? 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객 중 누군가가 복자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맞아요? 왜 이렇게 초라하죠? 쯧쯧, 신부 집안과 너무 차이 나네요. 복자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복자는 작게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결혼인데.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자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복자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외감도 느꼈죠.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이 화려하게 무대를 비추었죠. 복자는 뒷자리에서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선 성우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우가 저렇게 멋있게 컸구나. 복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45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복자도 따라 일어나 서미진을 바라봤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서미진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성우가 복받았어. 복자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미진의 베일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 우아한 걸음걸이, 환한 미소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서미진의 아버지가 나타나자 복자는 또 한 번 위축되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서미진의 아버지는 품위가 넘쳤거든요. 걸음걸이부터 표정까지 모든 게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도 반짝반짝 빛나고 넥타이도 비단처럼 고급스러웠죠. 복자는 자신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이 사돈 어른이시구나. 나와는 너무 다르네. 예식이 진행되면서 복자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할 때도 복자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신부 부모님은 화려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신부 아버님께서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신부 어머님께서는 사회봉사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신랑 아버님께서는 사회자가 말을 시작했지만 멈췄습니다. 성우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신랑께서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사회자는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홀어머니라니 마치 결함이 있는 가정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복자는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쯧쯧, 홀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 말들이 복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죠. 그런데 예식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신랑 어머니의 축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 성우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사회자가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럴 때 일어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복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앉아 있으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사회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하객들도 모두 복자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신랑 어머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복자는 주머니에서 정성껏 준비한 축사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우리 성우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5년간의 사랑이 담긴 편지였죠. 밤새워 정성스럽게 쓴 축사였습니다. 복자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뒷자리에서 무대 앞으로 걸어가는 복자를 보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정말 소박하시네. 신부 어머님과는 너무 다르시네요. 한복이 좀 낡아 보이네요. 복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아들을 위한 축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복자가 무대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미진이 성우에게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당장 막아. 서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된 거였죠. 신부 어머니도 서미진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신부의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성우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성우가 복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자는 아들이 함께 무대로 올라가자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준비한 말이 있어. 잠깐이면 돼. 복자는 편지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45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모두 그 편지에 담겨 있었거든요. 며느리한테도 인사하고 싶고 하객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성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이런 거 필요 없어.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준비한 말이 있다고. 밤새워 써왔는데.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지에는 복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제발 좀 나대지 마. 사람들 다 보잖아.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대지 말라니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게 나대는 것인가요? 서미진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런 집안과 우리 딸이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어쯧쯧, 격이 안 맞네요.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신부 측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복자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죠. 성우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신부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서미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자에게 더욱 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해. 왜 이래? 복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성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축사 한마디만.
복자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편지를 꼭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와 신부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복자가 원망스러웠거든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꺼져. 성우가 예식장 가득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죠. 마이크를 통해 그 소리가 더욱 크게 전해졌습니다. 복자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꺼지라니, 45년 동안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꺼지라고 했다니. 복자의 손에서 축사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편지지가 바닥에 펼쳐지며 성호야 사랑한다라는 글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심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렇게 어머니한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네요. 신랑이 저런 사람이었나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복자는 그 모든 시선과 소리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45년간의 사랑이 담긴 편지가 구겨져 있었죠. 복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야. 복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복자를 외면했습니다. 서미진과 함께 무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복자는 혼자 남겨진 채 쓰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죠. 결국 복자는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사회자가 어색하게 예식을 계속 진행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복도에 나와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간 품었던 꿈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자는 호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이렇게 참혹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손에 꼭 쥔 축사 편지는 이제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꺼져라니.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틀거리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었죠. 이 결혼 멈춰. 저놈은 내 자식이다. 복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만섭, 25년 전에 떠나간 전 남편이었거든요. 이만섭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 아빠다. 이 집안이 거짓으로 포장된 거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만섭은 이미 예식장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있었죠. 저분이 누구세요? 서미진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신랑 아버지? 신부 측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자는 급히 예식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거든요. 만섭 씨, 제발 그만해. 복자가 이만섭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만섭은 복자를 밀쳐냈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내 자식을 혼자 키운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만섭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만섭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그것도 이런 꼴로 말이죠. 저분이 정말 아버지세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빠야. 25년 전에 너희들을 버리고 간 게 후회된다고.
이만섭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리고 갔다니 이게 무슨 가정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미진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더러운 가정사입니까? 우리 딸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미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이만섭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더러운 가정사라고? 그래, 우리는 가난하고 더러운 집안이야.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잘 되라고 내가 떠난 거였다고. 복자는 이만섭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복자가 이만섭에게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복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였죠. 내가 성우를 위해서 떠난 거야. 가난한 아빠보다는 없는 아빠가 낫다고 생각했어. 이만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집 딸과 결혼한다니 내 자식이 자랑스럽다고. 하객들은 점점 더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해서 도망간 거였네요. 그럼 신랑도 그런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이런 집안과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신부 측 하객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성우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들, 상사들까지 모두 와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성우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신이야. 왜 이렇게 살았어? 복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버진 나 버리고 갔어.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내가 할 말이냐?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혼자 아들을 키운 고생이 모두 헛되게 느껴졌거든요. 서미진이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런 가정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서미진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이만섭은 여전히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성우만큼은 잘 키워졌잖아. 복자야, 고마웠어.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신부 가족들은 더욱 불쾌해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서미진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집안으로 시집와야 하는 거예요? 신부 측 친척들도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위, 신부 집안과의 관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당신 때문이야. 왜 아버지를 제대로 못 잡아놨어? 성우가 복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저 사람이 떠나겠다는데. 복자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자간의 말다툼이 예식장에서 벌어진 거였죠. 경비원들이 드디어 이만섭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나가셔야 해요. 하지만 이만섭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자식 결혼식인데 왜 못 봐?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미진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예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복자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복자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았거든요. 성우는 서미진과 서미진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가정사를 숨겼어요. 하지만 서미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요?
결국 복자는 예식장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이만섭도 경비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죠.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신랑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네요.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다니. 복자는 호텔 밖에 나와서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복자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45년간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나? 복자는 젖은 한복을 입고 빗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겨난 엄마, 그것도 아들의 손에 의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복자는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젖은 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복자는 그런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45년간 살아온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복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 눈물과 섞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복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걸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복자는 손을 넣어보니 오래된 통장이 나왔습니다. 성우학자금 적금이라고 적힌 낡은 통장이었죠. 복자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5년 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2만 원씩, 때로는 1만 원씩 넣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었는데 복자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저축한 돈이었거든요. 김밥 한 줄 팔아서 500원, 설거지 1시간에서 3,000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뒷페이지를 넘기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성우 고등학교 입학금, 성우 대학교 등록금, 성우 취업 정장비까지. 복자는 아들을 위해 쓴 모든 돈을 기록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총 금액을 보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복자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밤낮 없이 김밥 팔고 허리 굽혀 설거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청소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복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갈라져도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성우가 대학생일 때를 떠올렸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복자가 사채까지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등록금 못 내면 자퇴해야 해.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복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결국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마련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3년 동안 더 힘들게 일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너였는데 넌 날 지워버렸구나. 복자는 통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희망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잘 되는 것만이 복자의 꿈이었거든요. 새 옷 한 벌 사본 적도 없고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복자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0살에 성우를 낳고 25에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며느리도 얻고 손자도 보면서 행복해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비가 그치자 복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한복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단칸방에 혼자 돌아가면 더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복자는 자신의 모습을 창문에 비친 모습으로 봤습니다. 젖은 한복에 화장도 다 번진 71세 할머니.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복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복자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번쯤 살아도 되지 않을까? 복자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6년 동안 아들만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복자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평소에는 김밥 남은 걸로 때우곤 했는데 오늘은 뜨거운 게 먹고 싶었습니다. 슬플 때는 따뜻한 음식이 위로가 되니까요. 라면을 먹으면서 복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걱정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성우는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복자는 성우에게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끊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뭔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복자는 시장에서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우 생각에 울적했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응, 좀 그런 것 같아.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성우야.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풀이 죽어 있는 목소리였죠. 왜? 복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성우하면서 반가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결혼이 파토났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복자는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나?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낼 일이 뭐 있니? 내일인데. 복자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애절함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했죠.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자신을 걱정하며 달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거든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성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넌 이제 어른이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자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냉정하게 대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복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71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복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우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지만 복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복자에게는 큰 변화였죠. 대신 복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복자가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데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턱시도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죠. 엄마. 성우가 조심스럽게 복자를 불렀습니다. 복자는 성우를 보고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왔니? 복자는 김밥을 싸면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성우 왔네 하면서 반겨 맞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도 소문났어. 신부 집안에서도 결혼 파투 냈고 성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미진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내 얘기가 다 퍼졌어. 이제 승진은 물 건너갔고 직장에서도 눈치 보이고 복자는 여전히 김밥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성우는 엄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해 주려고 발벗고 나서던 엄마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서미진한테 사과하러 가거나. 성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복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성우야, 그만해. 복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성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결혼도 파토나고 이제 엄마마저 자신을 외면하니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줘. 성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애원하는 기색이 섞였습니다. 복자는 김밥을 싸던 손을 멈추고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힘들다고? 엄마는 45년 동안 힘들었어. 복자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식에서 엄마한테 꺼지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엄마는 죽었어. 성우는 그때서야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때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복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45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황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니? 복자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복자가 통장을 성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간 대학, 내가 쓴 첫 월세, 내가 입은 양복까지 이 돈으로 된 거야. 엄마가 몸이 부서져가며 만든 돈이야. 성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히 적힌 적금 내역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우 중학교 교복비, 성우 고등학교 수술비, 성우 대학교 등록금. 자신의 인생 모든 순간이 이 통장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의 총 금액을 보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 설거지 한 시간에 3,000원씩 벌어서 모은 돈이었죠. 성우는 처음으로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하면서도 김밥을 팔았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갈라져도 설거지를 했어. 복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올 때 엄마는 사채까지 써서 돈을 마련했어. 그 돈 갚으려고 3년 동안 더 힘들게 일했지.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대학 다닐 때 엄마가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엄마,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내가 더 힘들어 할까봐. 복자의 대답이 성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너는 엄마를 뭐라고 했니?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나냐 아니면 널 낳아준 내 손이냐? 복자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성우에게 보여줬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상처 투성이인 손이었죠. 이 손으로 45년 동안 널 키웠어. 밤낮 없이 일해서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줬어. 복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런 엄마가 창피했던 거야? 성우는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김밥을 수만 번 말아서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설거지를 수천 번 해서 거칠어진 손등, 청소를 하다가 다쳐서 생긴 상처들까지
모든 게 자신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복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5년 동안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몰랐다고? 성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체면만 챙겼던 거였죠. 엄마, 나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자는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런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막상 받으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어나. 복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성우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복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번엔 사람답게. 그리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성우는 엄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사람답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배울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성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아들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깊은 후회와 진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복자는 김밥을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 의존하지는 마. 내일은 내가 해결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그럼 나도 여기서 김밥 파는 일 도와줄게. 성우가 말했습니다. 복자는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응.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 성우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일을 함께하고 싶어졌거든요. 복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성우는 퇴근 후에 시장에 와서 복자를 도왔습니다. 김밥 싸는 법을 배우고 손님들과 인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복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복자를 도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자,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우는 매일 퇴근 후 시장에 와서 복자와 함께 김밥을 만들었죠.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복자는 아들이 성실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성우야, 김 위에 밥을 너무 많이 올리면 터져. 복자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얇게 펴야 해. 성우는 엄마의 가르침을 받으며 김밥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일이었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아니, 성우가 정말 와서 일하네? 회사원이 이런 일까지 하다니. 하지만 점점 성우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김밥 만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응. 서미진 아버지 영향인 것 같아. 회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예전 같았다면 복자는 크게 놀라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복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엄마랑 함께 일하고 싶어. 그런데 그냥 김밥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사업으로 키워보고 싶어. 복자는 놀랐습니다. 사업이라니? 엄마, 우리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성호의 눈에는 새로운 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 있니? 엄마, 나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 좀 있어.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고, 그날부터 성우는 본격적으로 김밥 사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쌓은 경영, 노하우를 김밥 장사에 접목시키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 우리 김밥의 특별한 점이 뭐라고 생각해? 글쎄, 정성? 맞아. 바로 그거야.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김밥이라는 게 우리의 차별점이야. 성우는 먼저 김밥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를 정확히 계량하고 기록했죠. 엄마, 시금치 양념할 때 참기름은 정확히 몇 스푼 넣어? 아이고, 그런 건 손맛으로 하는 거지. 그래도 대략적인 양은 있잖아. 다른 사람도 엄마 맛을 낼 수 있게 해야지. 6개월 후 성우는 시장 옆에 작은 매장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복잔의 김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였죠. 복자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우야, 괜찮을까? 빚이라도 지면 어쩌니? 엄마 걱정 마. 나 이런 거 잘해. 성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만든 김밥이라는 컨셉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매장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성우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엄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김밥을 팔 수 있게 할 거야. 하지만 엄마의 레시피와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야. 복자는 아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성우가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가 45년 동안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성우는 항상 엄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복잔의 김밥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성우는 본사를 강남에 차렸고 복자는 명예회장이 되었죠.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사업가가 됐어. 꿈만 같구나, 정말. 3년 후 성우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싶어? 상장이 뭐니?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큰 회사가 되는 거야. 그럼 엄마도 억만장자가 돼. 복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성우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년 후 복잔의 김밥은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복자와 성우는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엄마, 우리 해냈어. 성우가 복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서미진 아버지보다 훨씬 부자가 됐어. 복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나 꿀 법한 일이 현실이 됐구나. 그런데 성공한 후에도 성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복자를 극진히 모셨죠.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됐어. 엄마가 4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어느 날 성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은혜라는 여자를 만난 거였죠. 은혜는 성우의 성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어머니 얘기할 때 표정이 너무 따뜻해요. 성우도 은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미진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거든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죠. 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6개월 후 성우가 프러포즈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오빠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오빠가 좋으니까. 복자는 은혜를 한번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며느리감이구나. 마음씨가 이렇게 곱다니.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처럼 현명한 분이 되고 싶어요. 결혼식 날 성우는 화려한 호텔 대신 시골 작은 교회를 택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 돈으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결혼식 말이야. 결혼식장에는 시장 상인들, 프랜차이즈 사장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복자는 이번에도 한복을 입었지만 이번에는 최고급 한복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자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축사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을 때 복자는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45년 전 나는 가난한 홀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고 이제는 좋은 며느리까지 얻게 됐습니다. 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우와 은혜도 그런 행복을 누리세요.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이었습니다. 복자는 깜짝 놀랐지만 서미진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 오빠,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결혼식이 끝나고 복자와 성우, 그리고 은혜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렇게 됐어요. 나도 고마워, 성우야. 그리고 은혜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간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김밥 하나로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만들고 진짜 사랑도 찾고 이제야 진짜 행복하구나. 성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 우리 성우, 진짜 대견하다. 복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옛날 그 작은 김밥집에서 마지막 김밥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김밥집은 박물관으로 만들 거야. 우리가 시작한 곳이니까. 성우가 말했습니다. 복자는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